잘 나가던 사업이 한순간에 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수억 원의 투자를 받았는데도 망하는 사례가 종종 있죠. 한순간에 망하는 기업은 대체 뭐가 다를까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조금 깊게 공부해 봤는데요.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잘 되던 사업도 이걸 몰라서 한 번에 무너지더라고요. 이 영상만 보더라도 사업 실패 확률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소설가 톨스토이는 말합니다.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성공하지만 사업에 실패한 이유는 저마다의 이유로 실패한다 라고 말이죠. 사업을 실패하는 원인 첫 번째, 깊이 알려고 하지 않고 잘 아는 척 하다가 망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가장 중요한데 이 내용만 알아도 누가 성공할 사람이고 누가 실패할 사람인지 보는 눈이 생길 거예요. 사업은 겉으로 보면 잔잔한 호수 같아요. 막상 발을 담그고 안으로 조금만 걸어 들어가면 발이 닿지 않을 정도로 깊죠.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돈가스 가게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식당 사장은 15년 동안 요식업에서 일을 한 사람이라 자부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돈가스 집에는 문제가 있었죠. 돈가스를 썰어내면 튀김옷이 눅눅해진다는 거였어요. 돈가스가 눅눅하니까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겼죠. 돈가스 가게 사장님은 자신이 돈가스에 대해 모르는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서 난 아직 부족하다 라는 마인드를 바꾸기만 했을 뿐인데 신기하게 문제가 해결되었죠. 정답은 재료였어요. 일반 돼지로 돈가스를 할 땐 두께가 더 얇아야 수분이 날아가서 튀김옷이 더 바삭해진다는 거였죠.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건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좀 이름을 날릴 수 있을 것 같다, 나 이 정도면 실력이 있을 것 같다 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해요. 독학으로 바둑을 배워 프로 정상급에 올라간 서봉수 구단은 말하죠. 나는 영원한 학생이다. 체력이 완전히 떨어질 때까지 계속 바둑을 둔다. 바둑은 공부할수록 계속 실력이 나아진다. 내 바둑도 계속 늘고 있다. 지금도 틈날 때마다 한국 기원에 가서 연구생들 틈에 껴서 공부한다.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본다. 나이 차이가 50년 나는 후배들이지만 실력은 수준급이니까 배울 게 있으면 배우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둑기사뿐만 아니라 일론 머스크, 스티브 잡스 등 성공한 사업가는 난 아직 학생이다 라는 생각으로 부족한 걸 무조건 배우려고 해요. 겸손을 가지고 학생처럼 행동하세요. 사업가는 배우는 학생이 되어야 해요. 저는 인스타그램 3만 팔로워지만 아직도 어떻게 해야 더 대중들이 좋아하는지 분석을 해요. 사업가는 전공 과목에 미쳐 있어야 하죠. 미쳐야 돈을 벌 수 있어요. 그게 사업입니다. 두 번째, 필요 이상으로 고집을 부리다가 망합니다. 이 내용만 이해해도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워렌 버핏의 단짝 사업가 찰리 먼거는 말했어요. 자신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모른다면 그건 능력이 아니다. 사업이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망하게 된 것은 사업 초기에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대략 10년 정도 사업을 진행하여 회사가 안정기에 접어드는 순간,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해요. 이때 사업가들은 크게 두 가지로 재기불능의 실패를 겪죠. 첫 번째는 다른 사업을 시작해서 실패해요. 10년 정도 사업하다 보면 뭐든지 해낼 것 같은 자신감이 생기죠. 대부분 이때 새로운 산업에 손을 대기 시작해요. 찰리 먼거가 했던 말을 다시 써보자면 자신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파악하지 못해서 실패한 경우예요. 둘째는 필요 이상으로 내 사업에 집중해서 실패해요. 엥? 아까는 다른 사업을 시작해서 망했다고 했는데 이번엔 다른 사업을 안 해도 망한다고? 라고 생각하시죠? 사업의 속성이 그래요. 산업이 발전하면서 과거에 흥했던 시장이 어느 순간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죠. 한때 북미에서 큰 인기를 끈 블랙베리 메신저 기기가 있어요. 스마트폰 시대로 변하면서 카카오톡이 없던 시절 모바일 메신저 시장을 선점하자 라는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하지만 블랙베리 메신저 기기를 사용해주는 고객들 덕분에 아이디어는 무산되었죠. 시대의 흐름에서 도태되어 버린 거죠. 이게 블랙베리 메신저의 실패 이유예요. 내 사업에 고집은 부리되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고집 부리세요. 마지막 세 번째, 대부분의 사업가들은 실패의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모른 채 하려다 실패합니다. 마지막을 모르면 앞서 말했던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을 적용해도 무용지물이죠. 책 관자에서는 군주가 짊어져야 할 책임을 상기시키는 말이 있어요. 자신에게 죄를 돌리지 않는 사람은 백성이 벌을 준다. 사업가 중에 실패를 자기에게 돌리지 않고 특정 직원에게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면 바보 사업가라는 걸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이죠. 실패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업가는 구제불능이에요. 가장 위험한 사업가는 단 한 번도 실패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구제불능 사업가는 실패의 책임을 져야 할 자리에서 모든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 실패가 뭘까요? 어떤 게 실패일까요? 매출 안 나오는 게 실패일까요? 고객이 없는 게 실패일까요? 예를 들어 봅시다. 비지는 두부나 두유를 만들기 위해 콩을 갈아 콩물을 짜고 남은 뒤 남은 찌꺼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 찌꺼기를 버리지 않고 비지찌개, 콩 비지전, 김치 비지찌개 등 여러 요리를 해먹죠. 찌꺼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매출이 안 나온다면 뭔가 기획이나 마케팅, 세일즈 중 어느 한 곳에 구멍이 생겨 매출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럼 내 사업을 디벨롭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라고 생각해보세요. 고객이 없다면 내 콘텐츠를 더 만들어서 조회수를 더 많이 나오게 하겠다 라며 기회라고 생각해보세요. 내용을 정리해보면 첫째, 항상 학생처럼 배우려고 하세요. 둘째, 고집은 부리되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고집 부리세요. 셋째, 실패의 책임을 스스로 지세요. 그리고 실패의 관점을 또 다른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사업의 성공과 실패는 마인드가 전부예요. 새로운 도전을 하는 여러분들 항상 응원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비즈니스 정보 알려드릴게요.